그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이게 진영 논리로 변질되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미국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답변을 토대로 봤을 때는 미국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직 관리들을 얘기했을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왜 이 시점이냐는 거죠. 왜 이 시점에 굳이 그랬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미일 공조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성과가 다 이제 날아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초래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전자권 전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시적 전자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동원된 부대들이 수방사와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참 이 지휘를 받지만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주한미군한테 이제 사전에 통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은 트럼프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역할 확대, 교육에서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고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덜 관여하고 이런 셈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받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 전략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쓰는 표현이 이건 자주권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군 지휘관에서 한국 지휘관을 바뀌는 거고, 한국 지휘관 이거 니네가도 이제 역량이 성장했으니까 니네가 한번 지휘를 해봐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지휘관은 양쪽 수뇌부 대통령이죠. 조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한국군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불신 상황을 봤을 때는 전자권 전환이 아니라 이런 빼야 되겠는데? 라는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받는 질문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 성명을 내고 있는 미국 정부는 어쨌든 민주당 정부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말이든 어쨌든 제가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많은 피드백은 정말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질문에서 연결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상상력을 펼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트럼프하고 이제 협상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윤석열의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는 둘 다 이제 선거 조작의 어쨌든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분명히 트럼프도 선거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약상에서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은 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와 이제 차기 이제 협상이나 어쨌든 궁합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사실은 오히려 좀 물어보는 질문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우려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례를 활용해서 미국 정치에 이거를 활용할까봐 우려하는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 모르겠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그렇다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냐? 이 지금 진영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결국은 VOA에서 전직 관리를 이용해서 비판하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수정이 되긴 했지만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보면은 탄핵 사유 중에 이제 외교 관련된 내용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높였고, 그리고 이제 친일 인사를 이제 임명해서 국익과 반하는 행동을 한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내 정치용으로는 쓸 수는 있지만 외교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도 읽었을 것이고 일본도 읽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 정권 교체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대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이제 부정하겠다는 얘기인가? 라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미 전략적 미스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나서야 야당 쪽에서 2차 탄핵에는 그 외교 내용이 삭제됐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얘네들의 본심이다 라고 이제 이미 판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됐을 때 만약 야당으로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설사 그게 본심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 카드를 노출하게 된 것이잖아요. 당연히 협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어쨌든 사태가 트럼프를 상대하려는 입장에서는 방위분담금은 이게 세팅을 어젠다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아무리 실무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 줄대기 하려고 하잖아요. 정상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 협상 수장이 이제 무력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조적으로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다 언론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방위분담금 이거 바이든 때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뒤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는 어차피 사인한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이제 동력을 잃었다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쨌든 미국 트럼프에게 줄대기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성국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로스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했을 경우에 야당도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표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협상력에 있어서 미국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그래서 애초에 시그널링 할 때 있어서 전략적 카드를 노출시켜 버렸다. 라는 결국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내년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진영 논리가 됐다 보니까 저쪽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중도적인 스탠스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점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다음 집권 여당이 되는지 간에 큰 위기가 온다. 근데 큰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면은 지금 언론에 생겨는 우리 망했다. 양쪽 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망했다. 지금 어쨌든 큰 위기가 오고 있어. 재난은 오고 있는 건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무력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망했다고 손 놓으면은 그거는 지금 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바텀업 가지고만은 안 되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대통령도 모든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유명했잖아요. 그 정책 보고서 다 읽긴 하냐.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이기에 있는 인선 인사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 다 빗나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뭐 이런 사람 다 빗나갔잖아요. 전혀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정상회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텀업은 됐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결국은 물론 이제 트럼프 충성파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 실무진이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과의 유대라도 빨리 이제 만들면서 어쨌든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